안녕하세요. 우연한 행복이에요. 상가나 꼬마 빌딩 하나 정도 가지고 싶은 마음 누구나 한 번쯤 계시죠? 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 상가나 꼬마 빌딩 쪽으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가나 꼬마 빌딩은 보유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공시지가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다양하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상가 보유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공부를 미리 하시고 매입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보유 시 들어가는 우리가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요. 꼬마 빌딩은 일단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매수한 이후에도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월세가 있고 월세를 받는데 이 월세도 100% 내는 수익이 되는 내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는 수익과 관련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달 월세 그리고 보증금에 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보통 1년에 2번 1기와 2기에 나눠서 내게 되는데요. 1기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납부하고 2기는 이듬해 1월 1일을 해서 1월 25일까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따로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법인이라고 한다면 전자로 발행하셔도 되시는데 전자 발행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만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매달 내는 관리비가 있는데요. 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고도 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요금 등을 따로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 이 수도요금도 임대료에 포함되어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수도요금을 안 받았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 임대인의 잘못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 부분에서 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안 받았다고 말하시면 안 되고 임차인으로부터 못 받았다 할지라도 임대인은 부가세를 반드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임차인으로부터 못 받았다는 거에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도 임대료도 관리비도 모두 임대인의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상관없이 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따라 면제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대상이 되는 업종은 병원이나 보통 학원은 우리가 면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일단 없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임차중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면세업자라고 하는 건 보통 학원이나 병원 사업을 해서 받는 수입에 대한 그 면세 사업이지 임대인이 임대를 해가지고 월세에 대한 면세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보통 개인처럼 보통 10%로 동일한데요. 대신 신고는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번 하시면 되는데 법인은 3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4번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법인도 따로 소득이 생기는 것이라서 법인세를 따로 내고 또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결산을 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결산을 정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 다음 3월에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는다거나 또는 공실이 1년 이상 지속돼서 임대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럴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간혹 있는데요. 먼저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뿐만 아니라 또 부가세를 못 받는 경우를 할지라도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공실이었다면 대신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서 이제 이거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했는데 깜빡했다 하면 여기서 가산세가 붙는데, 임대인이 이 실수를 간혹 임차인에게 전가해서 뭐 임차인이 제때 월세를 주지 않아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해 가산세가 나왔다. 이건 무조건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고 임대인이 전부 다 납부해야 할 임대인의 책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가하셔서는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보유시 내는 세금 중에 다음으로 알아볼 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우선 뭐 상가도 동일하게 주택처럼 재산세가 나오고, 또 이제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한 거 7월, 또 토지분에 대한 거는 9월에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율은 토지분이 더 많습니다, 훨씬. 그리고 이 부분은 만약에 법인이다라고 하면 세금 처리할 때 이게 다 비용으로 이제 처리가 되게 돼 있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토지합산에서 보통 80억 이상이 되어야 이게 종합부동산세 그 납부 대상이 되게 되고요. 그 상가나 빌딩 토지 보통 공시지가가 80억이 넘을 때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시세로 하면 120에서 150억 정도 상당의 빌딩이나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장 거래보다 보통 우리가 30%에서 40% 저렴하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100억이 넘는 땅을 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 건물이 올라가서 상가나 빌딩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이제 하면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분양을 받았다거나 보통 구분상가 많이 하시잖아요. 구분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빌딩이나 상가가 여러 개면 이렇게 이게 다 합쳐서 내가 뭐 3개든 4개든 그 금액을 다 합쳐서 기준시가 80억이 되어야 이게 대상이 되고, 우리가 80억 이하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꼬마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80억 이상의 상가나 건물을 소유해서 종부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 종부세는 차익이 실현되고 나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가 건물의 가격이 수십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큰 금액을 종합부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시죠. 불만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건 상가건 가격이 오를 때는 이게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차익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요즘처럼 하락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뭐 한 달 새에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몇천 아니면 몇 억씩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상가 빌딩에 대한 이제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들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세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어차피 상식선에서 정해져야 되는 건데 그래야 조세지원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의 세금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해봅니다. 이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상 우리가 상가 보유시 또는 꼬마 빌딩 소유시 내야 하는 보유시 세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